중국 전기차의 대한민국 진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중국 전기차의 대한민국 진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위험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전기차, 또 중국에서는 안방 호랑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판매량은 많습니다. 다만 중국 내수 판매량이 많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뭐 유럽 같은 데에서도 좀 팔리긴 할 거예요.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고. 이거 비아디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딜러사를 선정을 한 거예요. 비아디가 국내 벤츠, BMW, 포르쉐 판매 딜러사, 한성자동차, 도이치모터스, 세영모빌리티, 삼천리모터스, 얘네들을 이제 수도권 딜러로 선정을 하고 판매 지역을 확정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아디가 홍콩 BMW 딜러 업체 한 곳도 수도권 딜러로 영입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판매 활동을 이어가고, 향후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비수도권 딜러 선정 작업도 하려고 하는데, 뭐뭐 들어오냐면은 실, 돌핀, 아토, 얘네는 좀 싸요. 비아디는 실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좀 싸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환경 안전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요. 한 2-3개월 걸리니까 올 하반기에는 비아디 판매가 시작이 되고, 또 누군가 사겠죠? 그럼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겠죠. 자, 연내 국내 진출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다. 딜러사 선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성자동차는 서울, 강남, 강동, 그리고 서초, 분당, 수원, 동탄은 도이치, 세영모빌리티는 강북, 경기, 의장부가 아니라 의정부, 의정부, 일산, 삼천리모터스는 양천구, 인천, 경기, 안양, 이렇게 합니다. 뭐 하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비아디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실, 돌핀, 아토, 뭐 이런 세 가지 출시 예정 판매를 위한 환경 인증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기정사실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국 전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생각보다 이거 잘 팔릴 수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 저도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고 생각보다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공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좀 얘네들이 구석을 파고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제 뇌피셜도 한 줌이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이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는 뭘로 맨날 어필해요? 싼 가격. 그래가지고 그 싼 가격을 좀 이제 중국 본토에서 보조금 받고 막 싸게 너무 나와가지고 세계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장 완전히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얘네는 가격 플러스 성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은 뭐 기정사실이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세일이라는 이게 세단이 있는데 3,420만원 수준으로 지금 중국 현지 가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저렴해요. 얘네들 거. 이게 실이에요. 이게 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데 크죠, 생각보다. 이게 3,420만원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거 꽤 세요. 예. 이거 저런 걸 누가 타? 중국 차를. 아유 짱! 뭐 이렇게 하고 막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타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중국산 배터리 엉망진창이야 그러는데, 저도 자동차 좋아해가지고 카페 같은 거 막 사고 싶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래저래 보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 또 이제 차를 바꿔야 돼가지고 이래저래 좀 알아보고 있다가 보는데,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봤어요. 뭐였냐면은 테슬라 모델 Y인데, 모델 Y를 타는 분이 이제 매물을 내놓은 거예요. 이 제품은 중국산 인산 처리 아니고 지금 3원계가 들어가 있는 지금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랬더니 밑에 중국산 배터리가 3개 재패했다던데 크크크크크크크 다 중국산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 K 배터리가 무슨 의미?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파나소닉이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동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중국산 배터리 탑재된 중국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싸게 샀는데 개이득 그러고 있고, 타는데 아무 의미 아무 이런 거 없으면 말 딱 써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좀 아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 또 이제 막 그 글을 좀 써가지고 중국산 싸서 그런 거다, 싸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러면은 왜 옆에 진짜 논리가 좀 안 맞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다 그거 사겠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니까 사죠. 그러니까 싸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중국산 배터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누가 이제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공부할 필요가 없으면 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언론 매체 기사들이나 헤드라인만 보고 뭐 이런 것들만 보고선 아니면 어떠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 잠깐 보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1등이라더라. 한국 배터리 큰일 났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 3천만 원대 이런 큰 차가 들어왔을 때는 전기차 처음 사볼 때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있을 거예요. 가격적으로 밀고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취재를 해보면은 비아디나 이런 중국 전기차 업체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고율의 관세를 맞고도 가격 전략으로 그래도 밀어붙이고 그 정도로도 좀 자신 있다, 준비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 시장도 예외 없이 저렴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 전략은 같이 쓸 거예요. 얘네들의 전략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가격을 주고 그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느냐? 중국 브랜드인데 이게 외제차로 사람들이 봐줄 것이냐. 차는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품위유지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사용되는 좀 특이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성능까지 나올 것이냐, 사람들의 그 어떠한 그 차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처럼 보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전기차는 전자제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그 기대가 되느냐 부분인데, 성능을 소개하는 부분만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3,420만원, 주행거리 650km. 이거 저기 EV3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싸고 주행거리는 길고. 근데 완전히 뻥이죠 이거는. 왜냐면은 중국은 중국 자체에서 연비 측정 기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후해요. 예. 이 중국의 연비 측정 기준 자체가 미국 대비 30%, 유럽 대비 20% 높게 나오는데, 국산 차종, 대한민국 차종은 미국의 기준을 보통 따라가고 유럽 현지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도 만드나 봐요. 그래서 미국 기준을 따르니까 한 30% 정도 우리는 적게 나올 수 있겠죠? 중국 대비해가지고 에어컨, 히터, 겨울철, 강추위까지 고려해가지고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V6 롱레인지가 우리한테 500도 안 되는데 중국 기준 주행거리는 700 가까이 가서 41%가 늘어나요. 반대로 하면은 얘네들이 지금 600 몇십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들어오면 40%가 깎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얘네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얘네 맨날 뻥성내고 뭐 기린 배터리가 뭐 몇 킬로미터 간다는데 본 적 없고 충전 5분 만에 완충된다는데 본 적이 없어. 그게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 사람들의 입소문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전기차가 상당히 좋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거 뻥 성능인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전기차라는 게 이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야잖아요.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조군이 없죠. 그러면 내연기관과 단순하게 이제 비교 정도만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모델 Y, LFP 타는 사람들도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배터리 뭐 차이 있겠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많고요. 650 달린다고 해놓고 겨울에 300km 달리게 되잖아요. 겨울엔 원래 그렇게 타는 거지 라고 넘어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비교 대조군이 없고 난 이거 처음 타니까. 자식 전기차 안 탈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기차는 가격도 내연기관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싼 전기차를 한번 타볼만 한데 라고 어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이 그거를 경험을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정설입니다. 그리고 또 싸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리자동차 있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현대차와 고급차 경쟁을 벌이겠다는 맞불 전략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지커거든요. 이거는 프리미엄 전기차예요. 약간 그 포르쉐 파나메라랑 좀 비슷하게 앞에를 뽑아놨더라고요. 조금 더 길게 늘려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약간 좀 파나메라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딱 봐도 그냥 근데 엄청 표절한 것 같은, 엄청 그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특허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중국 지리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만든 지커가 이게 우리나라에 얘도 들어온다고 지금 단독 기사들이 떴더라고요. 지커 001 얘인데 얘게 중국에서 5,110만원에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비아디 아까 말씀드렸던 돌핀, 아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제 나오는 건데, 얘가 지금 셀이잖아요. 셀이 3,420만원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지금 절반 가격,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거예요, 돌핀은. 근데 얘가 지금 5천만 원이 넘게. 그럼 얘는 경쟁 차종이 아이오닉 6로 가는 건데 한번 붙어보자 이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저가 전기차에 프리미엄급까지 들고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상륙 작전에 중국 브랜드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선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와 함께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진짜 전략적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뇌피셜이랑 조금 섞어가지고 지금 들려드리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택시업계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특히 법인 택시들 말이죠. 택시를 타보시면 아시고 이제 택시 관계자가 주변에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 법인 택시가 있잖아요. 그 이제 프리미엄 택시들도 있고요. 근데 법인 택시들은 대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차를 씁니다. 뭐 소나타를 쓰면 소나타 LPG 가운데 택시 전용 모델이 있고 여기는 필수 옵션만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법인들은 그거를 산 다음에 굉장히 정비를 오랫동안 하면서 최대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법인 차량들은 대다수 이제 택시 전용 모델들 그리고 옵션이 상당히 빠져있는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필수 옵션 뭐 오토매틱이나 이런 것들 그 정도만 달려있는 거죠. 개인 택시는 요즘에 보면은 종종 각자 기호에 맞춘 모델들도 나오긴 하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도 고급형 모델을 선호한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택시 전용 모델들을 많이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성비를 찾는 거잖아요. 가성비를 얘네들이 들고 들어와서 택시 모델을 좀 쓰지 않을까. 특히 법인 택시를 대량으로 진짜 진출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택시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운행하는 대수가 많아지잖아요. 길에 노출이 늘어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커지죠. 그리고 거기에 한번 타보는데 택시 요즘에 카카오나 이런 걸로 불렀는데 내가 부를 때 뭐 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프리미엄 택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갑자기 얘네들이 만약에 했다고 쳐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왔어. 그럼 얘네를 타봤는데 사실 뒤에서 잠깐 탄 건데 뭐 크게 문제 없네? 내가 오너 드라이버가 아니니까. 이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들어오면 무서운 발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 법인 택시 회사에서 그럼 얘네들이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싸게 들어오면 얘네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 택시 회사에서는 얘네들을 대량 구매를 하려면 가격적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가격적 메리트를 지금 3천만 원대 뭐 2천만 원대 들고 들어와가지고 택시에 들어온다면 이거 할만한데? 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택시가 나오면 다음 바꿀 때는 얘네로 바꿀 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관건은 저렴한 가격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은데 전기차는 뭐예요?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그 법인 택시들이 들어와가지고 대량으로 수십 대씩 있는 차량들 그 회사별로 들어오는 건데 그게 막 들어와가지고 충전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충전소가 안에 좀 있어야 되고 여러 대가 나올 수 있고 막 급속 충전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아디가 전체 차량 계약을 하면서 충전 인프라까지 그냥 시원하게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우리 거를 몇 년 동안 몇 대를 사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뭐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싸게 들어주고 인프라까지 깔아준다고 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피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 서로 간에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을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이 얘네들의 방식으로 볼 때는 현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미국에는 아예 기술 이전해주면서 공장 짓고 그러잖아요. 이거 못 해주겠냐고요. 인프라 구축해주는 방법은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상당 기간 해당 법인에서 비아디 차량 뭐 지커나 이런 것들 차량을 택시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상생관계를 가져가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거리가 짧든 멀든 간에 한번 나가갖고 들어와가지고 택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한번 들어오게 되면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택시가 옛날에 삼성자동차가 SM5가 초기 실패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100만 대 팔린 이게 100만 킬로미터 뛴 SM5인데 택시업계에서 이게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역주행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잔고장이 없다고 지금 택시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입소문이 난 다음에 잘 팔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택시업계에서 성능 좋다라고 소문이 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테스트베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을 때 비아디 같은 애들은 차량을 특별히 신경 써서 넣어줄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이거 운전했는데 나쁘지 않은데? 그럼 가성비에 입소문 전략까지 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또 괜찮은 걸 여기다 넣어줘요. 아까 650km라고 그랬는데 30% 40% 깎아버리면 400km 정도 달리면 뭐 하루 운전하고 들어와가지고 충전시켜놓고 또 다음 분이 가지고 나가고, 법인 택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을 나오다 법인 택시하다 이제 개인 택시로 바꾸시는 분들이 괜찮았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전략들을, 근데 이제 복불복이나 여러 가지 품질 문제들은 나중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뻥연비에 대해서도 이제 타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라고 하지만 이미 그건 계약을 한 뒤나 아니면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툭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얘네들이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장은 큰 시장은 아닌데 우리가 또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현대 기아가 워낙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는 지금 중국이랑 점유율에서는 좀 밀리긴 하지만 얘네 안방 내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품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K배터리를 우수성을 잘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중국산에 점령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성비 전략으로 들어와서 초기 경험치를 제공을 하고 점유율을 막 크게 해버린다면은, 의학질러 버린다면은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알테시 같은 쇼핑 앱도 알리 그 테무 쉬인 이런 거예요. 예. 이 쇼핑 앱도 결국에는 완전 적자 보면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 퍼주게 하고 있고, 요즘에 테무 맨날 광고 뜨는데 보니까 999원에 뭐 갤럭시 준다 그러고 닌텐도 스위치 준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진짜, 만약에 진짜 주는 거면 저는 뭐 깔지도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점유율 높여가고 막 이런 무분별한 혜택 제공, 초기 보조금 제공 전략 이런 걸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이제 가성비 전략을 밀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대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 거예요. 다행인 건 이런 전략들이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는 IRA 기준 강화나 FEOC 지정, 관세 폭탄, 진입 금지 법안 발의 최근에 했잖아요. 이런 걸로 좀 차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관세를 지금 상계 관세를 통해 가지고 48.1%까지 최대 높여 가지고 중국산으로 인한 가격적으로 싸게 들어오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교란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팔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좀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온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쟤네 나라 가서 보조금 못 받는 것처럼 뭐 상호주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무분별하게 들어와가지고 시장 교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자국 산업이나 안방을 좀 지키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로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비아디나 뭐 이런 지커나 국내 진출을 올 하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들이 국내 시장 진출 시에 어떤 전략을 쓸까에 대한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전략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도 굴려보면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부분을 정리한 거고요. 물론 뇌피셜이 좀 많이 가미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데, 대비해서 이건 나쁠 게 전혀 없는 부분이고 글로벌리하게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생각해보고, 이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꼭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